자, 다이오드는 이제 28강은 이제 다이오드가 주로 나올 건데, 다이오드는 사실 다이랑 오드의 합성어다. 다이는 두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. 오드는 나뭇가지예요. 그래서 두 개의 나뭇가지. 실제 다이오드를 보면 가장 많이 쓰인 게 라이트 에미티드 다이오드. 그래서 LED 제일 많이 쓰잖아요. 근데 LED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리 두 개 달린 두 개의 다이오드. 그래서 이게 다이오드라고 부르고요. 이 두 개의 다이오드는 아까 도핑한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게 붙이면 지금 얘든 둘 다 중성이에요. 왜냐하면 14족 원소에다가 플러스 13족을 하냐 15족을 하냐에 따라서 N형, P형이 달라지긴 하지만 다 중성인 상태의 얘를 데려오잖아요. 중성인 상태를.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중성입니다. 근데 붙이고 나면 오른쪽은 전자가 남아 돌고요. 왼쪽은 양공이 남아 도니까 전자가 양공 쪽 이동해요.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성인데 전자가 더 추가로 넘어온 얘가 마이너스 극이 되고요. 얘가 플러스 극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게 되고요. 전기장은 지금 그렇게 자세히는 안 다루지만 전기장이 다뤄지고 여기는 전자가 가고 싶은데 이쪽에 마이너스가 많이 있으니까 더 이상 못 가고 어느 정도 가고 나면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된다라는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이거를 이제 에너지까지 생각해서 그린 게 밑에 그림인데, 그래서 이렇게 한쪽이 마이너스가 많아지고 한쪽이 플러스가 많아져서 이렇게 생긴 층을 공핍층이라고 부르고요. 공핍층 안 보이면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. 공핍층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자가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이 다음 상황을 펼쳐질 거냐면 그래서 제가 건전지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에 따라서 좀 전자가 계속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. 어떤 경우에는 더 공핍층이 커지면서 전류가 안 흐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.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공핍층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전압을 P형의 플러스, N형의 마이너스 이렇게 잘 걸어주면 이런 일이 생겨요. 마이너스는 전자를 이게 마이너스 극이고 전자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밀어내요.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보냅니다. 그러면 가다가 밑에는 양공은 툭 떨어져요. 이때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로 오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고 내려오겠죠. 방출해서 내려오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가서 내려오고요.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가서 양공에 들어가고 양공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, 만약에 반대로 플러스의 N형 마이너스의 P형 연결해주면 얘는 플러스, 그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얘가 좀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. 그럼 여기 있는 전자도 더 이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요. 양공도 이쪽으로 더 빠질 거고,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공핍층이 더 커집니다. 왜냐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다 이동해 버리니까.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가고 양공이 이쪽으로 가니까 더 이상 이제 전자가 흐르지 않는, 전류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돼요. 그래서 어떨 때는 전류가 잘 흐르고요. 어떨 때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. 그래서 정방향, 역방향 혹은 순방향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. 그래서 결국에 P형 N형 반도체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잘 안 흐를 수도 있다. 그래서 얘가 지금 교류입니다. 교류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계속 교차해서 전류를 흘러준다는 소리고요. 그러면 이 다이오드가 실제 기호는 이렇게 세모랑 일자로 그리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왼쪽이 P고 오른쪽이 N 이 상황입니다. 그러면 P형에 플러스 연결할 때 전류가 잘 흐른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렇게 전류 흐를 때는 잘 흐르고요. 왼쪽으로 전류 흐를 때는 안 흐른다. 이걸 의미해요. 그래서 이때는 전류 오케이 흐른다. 오케이 다이오드가 있다면, 근데 이때는 다이오드가 전류 안 흘러 안 흘러 이렇게 되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? 그러면 이렇게는 전류가 흐르지만 이렇게는 전류가 못 흐르니까 결국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안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안 흐르고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.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얘가 다이오드고요. 그리고 여기서 교류를 줘요. 1Hz, 그러니까 1초에
한번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바뀐다는 의미예요. 진동수. 이거 진동수 했었죠? 파동할 때. 그 전압은 이만큼 주고요. 그래서 이런 사인파 형태의 이거를 이제 주게 되면, 그래서 이런 파를 주게 되면, 그래서 지금 이런 파를 준 거를 지금 보였는데, 근데 지금 전류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과하다 보면 다이오드가 한 번은 통과, 한 번은 미통과 이렇게 할 거예요. 맞고,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결국 전압을 보니까, 전류의 흐름을 보니까 흐르고 안 흐르고 흐르고 안 흐르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다이오드 위치를 바꾸면,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PN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, 만약에 MP를 바꾸면, PN을 MP로 이렇게 바꾸면, 그때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, 아니,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 흐르고 흐르고 안 흐르고 흐르고 안 흐르고 흐르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다이오드로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도 만들 수 있다. 이런 과정을 정수기, 물을 이렇게 걸러내는 걸 정수기라는 것처럼 이건 전류를 걸러낸다는 의미로 정류작용 이렇게 부릅니다. 그리고 이제 관련된 문제 있는데요. 여기 있는 두 문제 수업 시간에 풀어줬었나? 자, 보시면 전류가 이쪽으로도 흐를 수 있고 이쪽으로도 흐를 수 있는데, 이쪽으로 흐를 때를 보면 지금 이렇게 흐를 때,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 흐를 때가 지금 양이라고 했고요. 이거죠. 이때는 I0인데 반대로 흐를 때는 I0보다 전류가 작아요. 전류가 작다는 건 저항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겠죠. 그래서 왼쪽 할 때는 저항을 몇 개 안 만나는데 오른쪽 할 때는 저항이 많이 만나는 경우를 따져주면 됩니다. 자,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왼쪽으로 할 때는 이렇게 가서 저항을 많이 안 만나야 되니까, 밑으로 가면 저항이 그래도 최소한 다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최소한 하나는 만나거든요. 혹은 두 개를 만나거나.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가면 전류를 조금만 만날까 혹은 많이 만날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볼게요. 만약에 조금 만난다라고 했을 때 방법이 되게 많을 텐데, 어떻게 가든 하나는 만나거든요.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뭐 내려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.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요. 어쨌든 결국은 하나는 만나야 되고요. 그럼 반대 상황은 여기로 갈 때는 저항을 많이 만나야 돼요.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야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. 총 3개를 만나야 되니까.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, 지우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, 자, 일단 이때는 하나만 만나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따져봅시다.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, 뭐 밑에 걸로 해볼까요?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딱 하나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면 이렇게 흐르려면 PN 이렇게 될 거고요. 위로는 안 흘렀으니까 결국 X가 P가 아니고 N, P 이렇게 돼야 가능한 상황이겠네요. 그죠? 그럼 반대로 온다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갈 때는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, 근데 이렇게 못 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가니까, 왜냐면 여기 N이니까요. 못 가죠. 그럼 다시 이렇게 오면 또 말이 안 되니까 얘가 가서 내려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일단 찾아봐야 됩니다. 이거 어떻게 지우지?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.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만약에 이제 이건 사실 좀 여러 가지 해보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, 내려가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딱 하나밖에 안 만나니까 이것도 일종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럼 이렇게 가려면 PN, XX 다행이다. PN 이렇게 가능하고요. 올 때는
이제 이렇게 가야 되고요. 이번에는 밑에가 n이니까 못 가니까 위로 갈게요. 그럼 여기가 pn인데 여기도 n이니까 일로는 못 갈 거고 이렇게 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렇게 가서 오면은 정확히 저항을 하나, 둘, 세 개 다 만나고 내려올 수 있네요. 그럼 z가 pn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 경우는 가능하니까 그럼 이 경우로 생각을 하고 한번 답을 해보면 x랑 z는 둘 다 p다 맞는 것 같군요. a에 흐르는 전류 방향,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방향은 t1일 때 t2일 때가 반대다.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움직였을 때도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거죠.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올라가서 내려왔고요. 그리고 파란색으로 갈 때도 이렇게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A에서의 전류 방향은 항상 아래 방향이네요.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고 항상 같다고요. T1일 때, 그러니까 T1일 때 B에는 역방향이다. T1이면 전류가 파란색인 경우죠.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면은 B에는 전류 안 흐르잖아요. 이렇게는 전류가 안 가잖아요. 그러니까 B는 역방향 맞는 것 같네요. 맞는 거는 기억과 디귿 4번 이렇게 가면 될 거고요. 18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A, B에 각각 연결했을 때 LED에서 방출한 파장은 각각 남다운, 남다투다 라고 했어요.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. 일단 A에 연결했어요. 그러면 위에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. 이제 어떻게 전류가 가는지는 어떻게 알지? 그리고 일단 위에서 왼쪽 갈지 오른쪽 갈지는 모를 것 같고요. 일단 B부터 해봅시다. B는 아래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. 근데 다이오드 쪽으로 못 가요. 이게 N이니까 P로 가야지.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파란색일 때는 이렇게 가는 방법이겠네요.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일 때는 그러니까 A 스위치일 때는 B가 하고 지금 B 스위치일 때 A LED가 켜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래서 A에 연결한 게 람다 1, B 연결한 게 람다 2라고 했어요. 자 그러면 지금 파장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에너지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내려오면서 이때 빛 에너지가 나올 텐데 그게 람다 1이고 얘는 여기 있는 전자가 내려오면서 빛 에너지가 나올 텐데 그때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 파장이 람다 2예요. 진동수가 커야 에너지가 크다고 했고요. 그 말은 곧 파장이 작다라는 거니까 얘네들의 파장을 비교하면 람다 1이랑 람다 2랑 비교하면 람다 2가 더 큰 상황이죠. 왜냐하면 진동수가 F1이 더 클 거니까 여기 진동수가 F1, 여기 진동수 F2라고 하면 에너지가 더 크니까 진동수가 큰 상황이다.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. X는 P형이다.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P형 맞고요. S를 A에 연결하면 LED에서 빛 나오는데 물론 그때 뭐가 나왔냐면 B 여기서 나왔었죠. 접하면서 전자 양공을 결합하면서 전자 에너지가 감소한다. 그러니까 전자가 밑에 있는 양공으로 내려오면서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때 빛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거니까요.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, 람다 2가 람다 1보다 크다. 이것도 맞는 말. 이것이네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